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고정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대서 이사 대책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네요. 임대차법 입주 물량 급감에 규제 완화 기대까지 겹치자 전세 매매가 돈판 상승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향 못 잡는 정책의 진정 안돼 서울 아파트가 0.1% 상승했습니다. 홍남기 매도자 우위로 전환됐고요. 내달까지 부동산세 결론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고일대로 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정책 혼선으로 서울 집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가 이사 주택공급 대책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보고 있고요. 진정시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도 다시 꿈틀대고 있고요. 수년간 재건축 규제 등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데다가 정부 예상과 달리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집값을 자극하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입주 물량이 급감에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진 데다가 전세값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정책 보면 이제 뭐 알겠죠. 20일 한국부동산에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중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0.23 오른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1% 오른 0.10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 2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15주 만에 최고폭으로 올랐어요. 서울 압구정 목동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 정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서울의 노원구 0.21 가장 많이 올랐고요. 서초구 0.20, 송파구 0.16, 강남 0.13 등을 이루고 있고요. 6월 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거나 버티기에 돌입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 이거 예상되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은 얼마 정도나 걷어야 된다고? 세금은 양도 차이. 매도자가 이익 본 금액의 10%에서 20% 선에서나 세금을 내게 해야 매도자들이 잘 팝니다. 30-40%만 세금을 때려도 대다수가 안 팔아요. 근데 50%, 60%, 70% 되면 누가 파냐고요. 누가 어떤 미친놈이 당신이 1억 당신이 3억 놓고 1억 벌었어. 4억에 팔았다면 3억 놓고 해서 1억 벌었는데 세금을 그냥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때리고 당신이 3천만 원 가져간대. 어떤 미친놈이 팔아? 안 팔지. 당신 같은 거 팔겠냐고. 이것도 뭐 정책이라고. 이게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판 사람이 있겠지. 몇몇 소수. 판 사람도 뭐 막 욕 엄청 할 거예요, 속으로. 뭐 이런 사례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공급 물량에 대해서 줄어서 가격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안 팔리는데 더 가격은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 단체장입니다. GTX D노선 동서 제대로 연결하라. 그래서 정덕진 부천시장을 비롯해 정화영 김포시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20일 부천 종합운동장에 모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등 동서 연결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장은 GTX도 동서 연결이 수도권의 균형 발전의 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전세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문턱은 더 높이는 은행들입니다. 전세 대출이 잔액이 4개월 시에 7조 7천억이겠죠. 전세대출 금리 인상하거나 신규 대출에 아예 제한하기도 하는데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심화가 더욱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동산 대출 중과 금요를 봐보겠습니다. 2019년에 전세 관련 보증금이 44조 6천억, 정책 모기지론이 3조 2천억, 기타 보증 및 주택연금이 8조 2천억, 부동산 담보대출이 13조 3천억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전세 관련 보증이 35조 4천억 많이 좀 줄었는데요. 정책 모기지론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정책 모기지론이 3조 2천억에서 21조 1천억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증 및 주택연금이 2020년에 16조 8천억, 8조 1천억에서 16조 8천억으로 늘었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많이 안 늘었네요. 19년 13조 3천억에서 15조 9천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 5대 은행 전세대출 잔액을 봤더니 2020년 8월 97조 1천억, 10월에는 102조 3천억,
12월에는 105조 2천억, 2021년 2월에는 108조 8천억, 4월에는 113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대책은 결국은 정부가 하는 것은 빈수레다 라는 제목이네요. 신축 공고 227가구분에서 119 대체 6개월 점검했는데 서울 신축 전세 호언했지만 상반기 목표량 10%도 안 됐습니다. 다세대 빌라 호텔의 인기가 없고요. 정부가 호텔 한다고 했었죠. 근데 다세대 빌라는 아예 갈 생각 사람들이 자체가 없죠. 전세대책 양가지를 모두 다 놓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 101주째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119 전세대책 신규 전세 주택 상반기 공급 계획 현황을 보면 상반기 공급 목표는 3,000건인가요? 3,000건? 근데 전국은 880건, 서울은 1,000건, 실제 계약 건수는 102건 이렇게 되어졌고요. 신축 매입 약정은 계획이 전국 7,000건, 7,000가구 이렇게 되겠죠. 네, 전국에서 1,400가구 이렇게 한 거 신축 매입. LH가 이거 신축 매입한 걸 말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서울은 3,000가구 매입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 125가구 약정했습니다. 근데 이거 해도 잘 여기 안 들어와요. 되게 내가 거지야? 이런 거지. 네, 여러분들한테 꽁보리밥 지금 주면 꽁보리밥 누가 먹냐고요. 근데 그 꽁보리밥도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도 하고 참깨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보리밥집은 인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정부가 해주는 이런 민간주택 임대사업 이게 공공전세 공공매입 약정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빌라 다가구 이런 것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이걸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 회사에서 저도 중소기업 다닌 회사도 이렇게 회사가 안 망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주 강해시에서 제가 이제 LH에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매입하려고 건설회사 알아보는데 다가구 주택 한 채 사면은 19가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호실이 분리만 되어져 있으면 19가구, 19가구로 본다는 거야. 이게 한 채여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3,000가구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3,000가구는 모르겠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로 하면은 12가구, 16가구, 19가구 이런 거 사버리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게 3,000가구가 아니라 1,000가구도 안 사겠죠. 1,000가구도 전국에다가. 이게 완전히 그냥 생색내기입니다. 생색내기. 그래서 결국 별것도 없다. 인간이 공급하지 않으면 여기 것은 아주 공급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마 주민 재건축이 우선 효과가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현장 소식이네요. 서울시 부안요청은 속도 조절하고 있고요. 일부 수용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달 4일에서 15일 두 차례 총회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인근 미도, 성경 등 재건축 기대도 살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 들어 집값 급등한 경기 인천은 외지인하고 30대 이하가 대거 샀습니다. 하남 외지인 매수 비중 49.8%, 광명, 안양 30대 이하가 절반 넘었고요. 경기 3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을 봤더니 광명이 52.3%, 안양 동안구가 50.9%, 화성이 44.6%, 용인수리 44%, 군포가 43%, 우왕이 41.5%, 구리가 41%, 고양, 덕양이 40% 이런 식으로 되어졌네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를 피하는 서초구 1년 6개월 만에 지금 최대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땅가격이 많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군산 호수공원의 아이파크 내달 1순위 665가구 일반 분양하네요. 여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